네, 안녕하십니까. 일상주의를 감각을 쓴 저자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보통 진행자가 나와서 오늘 이런 자리고 이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이분을 좀 모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저희 대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뮤지션 이승윤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조금은 서운하네요. 환호성의 크기가 저에게도 조금은 약간 그렇죠. 저 이승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에요. 되게 이렇게 작가 느낌이지만 가수고 락을 해요. 큰 무대를 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누가 봐도 이승윤 씨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북콘서트 때 지난번에 별이 빛나는 밤에 와주셨을 때 북콘서트 얘기했더니 제가 그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좀? 지금 사실 너무 떨리고요. 근데 제가 떨려도 되는 영역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긴장돼서 노래를 해버리세요. 그것보다는 안 떠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노래가 없는 콘서트이니만큼 토크를 쭉 채워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북토크가 처음이지만 우리가 뭐 라디오든 또 예전에도 이렇게 토크 콘텐츠를 한 적이 있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저는 오늘 승윤 씨만 믿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믿음에 한번 부응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승윤 씨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노랗게 줄이 차 있는데 네. 질문을 한번 저한테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일단 일상주의자의 감각에 대한 짧은 소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 예.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쨌든 일상을 소중히 하자, 일상을 잘 살아내자 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하지만 사실 또 일상이 막상 뭐지? 일상이라는 말이 되게 의외로 커가지고 일상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일상의 어떤 부분들, 어떤 조각들을 이런 식으로 감각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해서 살아내고 이런 작가님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왜 모르는 작가처럼 얘기하세요? 저의 짧은 소감이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전 에세이를 내신 게 한 6년 전이라고 들었는데 작사를 쓰는 어떤 속도감은 저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신 분인데 최근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네,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편집적 연관이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한번 캐릭터 에세이라고 분류되는 에세이 한 번 있었어요. 토이스토리.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제 이야기를 쓴다기보다는 제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캐릭터 에세이 출간제가 와서 그때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작품을 위주로 해서 쓴 얘기들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6년 만에 신작 했을 때의 임팩트가 더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많이 근데 했다. 우리 편집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거 하나 있었고 일상 에세이라고. 네, 그냥 에세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일상 에세이는 6년 만인 게 맞긴 합니다. 이런 이 마케팅 비화까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저는 맨 처음 책이었었던 김이나의 작사법 책 말고는 내가 나 책을 써야겠어 하고 낸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사법은 내가 작사하면서 10년 차가 됐는데 그때 내가 책을 냈을 때 그걸 볼만한 사람 위치에 가서 나 꼭 이거를 책으로 낼 거야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보통의 언어들은 이 라디오, 제 첫 라디오 반편지라는 프로 있었는데 이 협찬사 뭐 출판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좀 출간을 하기로 해서 원래는 뭐 라디오에서 한 얘기들로만 책을 낸다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냥 새로 쓰겠다 해서 냈는데 그 감사하게 되게 잘 됐던 거고 이제 토이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토이스토리 거니까 뭐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재미있게 한 건 이거는 그래서 그 제 첫 책의 편집자가 이 이야기 장수 지금 대표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에세이는 반드시 그곳에서 낼게. 왜냐면 그때 제가 보통 언어로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긴 글을 못 쓰겠는 1년에 몇 번의 막주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 편집자가 멱살 잡고 끌어내서 조금씩 쓰다 보니까 완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잖아요. 네. 근데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글을 써야지 하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쓰고 나서 깨어지는 그 제목이 되는 건가요? 깨어졌죠. 저도 에세이를 쓸 때마다 근데 진짜 다음에 쓰이는 자신이 또 없는 게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몇 년에 또 뭔가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언어될 때는 아예 딱 그 테마를 이제 뭘로 쓸까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들이었기 때문에 좀 쉬웠었는데 이번에 또 뭐 하지 하다가 그냥 일기 쓰듯이 몇 개를 써보다 보니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 근처에 널려있는 되게 하찮고 사소한 얘기들인데 쓰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사소한 얘기라 더 누군가가 텍스트로 굳이 남겨놓지 않은 얘기들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차라리 그런 흔한 것에 가치를 두어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해서 하다 보니 일상 속에서 내가 좀 생존기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대주제로 한 3분의 1 정도 썼을 때 이런 테마로 가야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나아가서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작사를 한다는 거는 어떤 테마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테마에 맞춰서 작사를 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어쨌든 최초에 무언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런 테마로 가는구나 약간 이런 건지 해서 작사가로서 혹은 작가로서 책을 쓴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다른 일인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가사는 승윤 씨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주로 다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랑은 완전히 가사를 쓰는 접근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사는 저는 제 개인적인 작업 철학으로는 2차 창작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 데모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가이드라고 해서 가수가 가사가 있기 전에 흥얼거리고 음악을 제가 받아서 거기에 가사를 쓰거든요. 근데 가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그 가수가 뭐 신인 가수인 경우 말고는 가수 자체 서사가 좀 있죠. 그리고 음악이 확 발랄하느냐 슬프냐 저는 그 곡에 다 정서가 있어서 그걸 길어 올리는 느낌으로 가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와 그리고 장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라면 그냥 에세이는 그냥 맨땅에 좀 던져져 있는 느낌이라 말투가 좀 주저하는 말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컸었고 그래서 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냥 쓰는 식으로 쫙 쓰다가 잠깐 또 쉬었다가 쫙 쓰다가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럼 혹시 이렇게 쓰다가 요 페이지는 요 대주제랑 좀 안 어울리는데 빠지기도 하나요? 엄청 많이 나왔죠. 네, 날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난 안 쓸 거야 놓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이게 사파가 들어가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되게 많이 뺐거든요. 아, 많이 빼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는 이 정도 무게감보다 좀 더 가볍기를 바랬었는데 그래서 그림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뭐 물론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 이제 조금 잘 모르는 이승윤 씨여도 아 저 사람 누군지 몰라도 저분도 책을 좀 내면 어울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몇 대문지 환호성이 나오네요. 얼빠하신가? 참. 근데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이승윤이 책 쓸 법하거든요. 근데 굳이 절대 안 쓰겠다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도전을 하기에는 좀 너무 무서운 영역.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도 공감은 하는데 어떤 게 무서워요? 저는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작사가님과 팬분들께 저희 대본에 이런 질문이 살짝 껴있어요. 저에 대한 질문으로 약간 갑자기 이렇게 치환되는 질문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거 제 내가 얘기를 진짜 좀 궁금해서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에 좀 이제 신인이니까 좀 알려야 되니까. 네, 싱어송라이터로 산다는 것은 이 작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뭔가 서로가 좀 감안해주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의 그리고 요 정도의 노래인데 이것이 합쳐졌을 때 이런 음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또 재미있는 영역인데 글 하나로 이 어떤 이 두께의 망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은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승윤 씨가 가사가 보면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단어 밀도가 충분히 쓸 수는 있는데 또 이승윤 같은 특징이 굉장히 발음 치중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음과 라임과 리듬으로서의 글자들이 좀 더 역할을 굉장히 좀 과시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라임 같은 거 많이 중시하시잖아요. 네. 그걸 아예 빼면 네. 빼고 글을 쓰는 게 혹시 조금 어려울까요? 어때요? 그냥 좀 잠깐 요만한 글을 써도 저도 모르게 약간의 그런 라임이 진짜? 네, 그래서 음유시인이네. 오히려 그걸 빼는 게 또 어려워요. 오히려 습관적으로 넣는 뭔가 문율을 맞추는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런 요 단락이 요 얘기를 했으면 요 단락도 약간 비슷한 맞아. 그게 제 습관이어서 맞아요. 길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단상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있는 거 굳이 아직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일단 저의 에세이가 필요한 세상이 굳이 왜냐면 그렇게 워낙 좋은 읽을 거리가 많은데 약간 저는 정말 읽을 게 없어졌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되게 책을 쓰기에 참 좋은 스타일의 뮤지션이라서 근데 뭐 곡으로 그걸 쏟고 싶다면요 당연히 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여기 이제 써 있어요. 또 네.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승윤이 좋아하는 한 문장 한 페이지를 제 책에서 꼽는다면서 아마 억지로 골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근데 여기 좀 적혀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꼭지처럼 뽑아주세요. 네. 저는 요거 되게 좋았어요. 일상의 영웅들이라는 페이지인데요. 142페이지에 어쨌든 저희가 뉴스에서 보고 무언가 미디어에서 보고 이런 되게 많은 극적이고 혹은 강렬한 어쩌면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상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디오 DJ를 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신 모습이 저는 이 파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상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고 해야 돼. 라디오 DJ로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정성 있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쓰셨는지 한번. 예, 이게 진짜 이승윤 씨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이거 뭐 일상에 우리 도처에 뭐 행복이 있고 영웅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얘기하지만 특히 저나 승윤 씨처럼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군중 속에서 잘 있지는 않잖아요. 무대 위에 계신다든지. 저는 활동 반경이 특히나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라디오 DJ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게, 맞아. 삶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일상도 저런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사연으로 들으면은, 저기 내 모습이기도 하지. 집에 가는 길에 뭔가 사고 싶은데, 익숙한 상점의 문을 닫았을 때 그 서운함, 사장님에게 느끼는 걱정, 이런 마음 같은 거, 이게 일상이지 하는데, 그런 거를 라디오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 물론 큰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무 얘기를 보내달라고 제가 항상 여쭙고 이거는 사연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다 너무 울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 얘기. 남편이 한 번은 너무 엄살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자기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엄살만 부리는데 지금도 근데 아무튼 나는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대서 배와 상향을 내리고 있대요. 마늘이랑. 그래서 그러니까 엄살이 사람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 다 그러세요 집에서? 뭔가 기억도 안 나. 솔직히 내가 뭘 만들고 이 배송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과정도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여갖고 재료를 아무튼 내 머릿속에는 거의 잠금이 느낌이 나는 1년에 무언가를 그러면서 엄살이 많다라고 하면서 엄청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그렇죠. 가정 속의 풍경 우리가 어지간해서 지나가면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라디오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진짜 요즘 뉴스를 보면 성격이 나빠질 정도로 좀 이렇게 자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에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 구원이라는 게 거대한 정말 내가 수렁을 빠져있는데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감각이란 말이죠. 발이 닿아 있는 느낌이 항상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걸 항상 일깨워 주는 게 저한테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승윤 씨는 일상이 그래도 요새는 조금 찾으셨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탁 떠오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부러웠던 게 저는 일상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일상이 세분화돼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물을 마시고 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라고 사는 거지 이게 일상 사는 느낌을 제가 그런 쪽으로는 좀 그 능력치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감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고 감각을 계속 건드려서 일상은 이런 거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또 이런 거는 또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이렇기 때문에 상반기, 작년 하반기 정도 너무 바쁘셨어서 더 좀 일상이 없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상이 별로 좀 별로 수정에 제가 그냥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쁘셨고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것이 승윤 씨도 언젠가부터는 옛날 이제 최근에 나온 앨범이고 공교롭게도 예전에 썼던 이제 가사들과 곡들인데
그때를 보면은 승윤 씨 일상이 보여요. 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쓰는 가사는 에서도 그런 결이 나올까? 또 솔직히 제가 그 관전 포인트가 나거든요. 예전 가사들 보면 진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가사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승윤 씨 이렇게 딱 보면은 이때 있으면 또 이때 가사 그냥 냉정하게. 냉정하게. 좀 친다. 저는 제 가사에 냉정할 수 없어가지고 또 그지 진짜 이분 잘 쓰네 아니면 뭐. 그런 편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친구 좀 썼네. 좋네. 근데 그때 느껴지는 어떤 종류의 치열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승윤 씨한테는 똑같이 있기 힘들지 않아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종류의 치열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작사가님도 지금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인 사람이 일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있고 그 안에서 분투가 있고 사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주의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삶을 살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옛날 가사들에서 그때의 정말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가서 담아둔 게 되게 좀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일 것 같은데, 거의 일기장을 가까운 그 밀도의 가사들이 있고, 그것만큼 좋은 기록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나중에는 쭉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딱히 다른 기록 없이 그냥 디스코그래피로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때 듣는 걸 썼던 앞으로는 다음에 한번 무슨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는 아예 저도 무언가를 만들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어서 이 앨범의 그 대주제를 만드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대중성을 생각하나요? 대중성. 그 대중이라는 것이 뭘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당연히 대중성이 더 크다, 높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크다는 있는 것 같아요. 대중성이 훨씬 더 넓다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많이 이익하는 노래는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수윤 씨 가사는 그때그때 되게 좀 솔직하게 쓰는 편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신곡 중에 정말 솔직하니까 뭐 성공의 맛이라든지 이런 좀 스웩한 가사가 등장하는 게 없을까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진 않지만 헤드라이너의 삶. 그런 이야기를 안 쓰진 않습니다. 저는 써왔죠. 그런 것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건 썼던 것 같고,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답변을 계속 시계, 이거 처음 계시네. 네, 저는 이 성공의 맛입니다. 제가 다 어디로 모셔가지고. 네. 어디로 가시나요? 길을 잃었다가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한 페이지를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좋아요. 네. 작사가님이 좋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글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지금 그러고 그러면 내 책임에서. 그게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승윤 씨한테 물어볼 질문이랑 엮여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꼭지가 여기는 몇 페이지에 담겨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과 이런 얘기. 그러니까 1번 꼭지는 아닌데 제가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썼고 들어가는 거 원고 순서상 1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글을 다시 쓰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좀 이 단계 같은 제 마음의 어떤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세간에 여러 가지 막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견디기 제일 힘든 마음이 억울함이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는 확실히 아는데 남들은 안 그렇다 생각할 때에 인간이 감당하기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분노보다. 그래서 억울함이 제일 힘들고.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 오해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게 너무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막 속상한 일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 나에 대해서 실제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해라고 본다면 나에 대해 되게 좋게 보는 것도 오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등치를 시키니까 좋게 보는 게 아직 훨씬 더 큰데 내가 이 조금 속상한 쪽 오해는 이 호들갑을 좀 너무 떠는 걸 보니 좀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욕심이다. 여기다.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원고들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전에는 오히려 막 너무 반응이 지나치게 혹평일 때가 있었어요. 방송 이미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처음 보셨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막 해서 그때가 제일 좀 겁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분 좋은 오해와 기분 불쾌한 오해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고 알려진다라는 것은 그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오는 건데 내가 너무 마치 막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이랬으면서 또 과소평가가 왜 이렇게 과소평가니 뭐 어쩌라는 건지 스스로에게 그래서 좀 벗어났는데 승윤 씨는 이게 그 방금 얘기한 그 오해의 양날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저 평가하는 별로 그렇게 오히려 좀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데. 개떡 같은데요. 그래요? 고평가예요? 고평가 좋은데요. 역시 계속 그래야 락스타가 나요. 맞아. 이런 거를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툭툭 뭔가를 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승윤 씨는 막 혹시 본인 검색하세요? 저 5년 전 이후로는 안 하고. 그건 좀 오래됐어요. 그냥 안 보는 게 그 둘 다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세요? 오해야. 네네 저도 그 페이지를 너무 찾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튼 퀴즈도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내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오해에 대해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쿨하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성을 계속 잊는다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그렇게 해봤던 것 같고 뭔가 정면으로 갔어 가야지 했는데 상처가 많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무언가 좋게 저를 이야기해 주시고 무언가 좋은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이게 그 사기꾼 컴플렉스 있어요.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있어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그 다른 챕터에 그 직장에서 이런 직급을 맡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그 직급에 앉혀놓은 너의 상사의 안목을 믿어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가 기억나서 또 그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면서 아, 지금 이게 오해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든 이 무대를 하고 있든 이 오해를 해주신 분들에게 그냥 감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세상은 저희가 막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그렇죠. 살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해를 그냥 받으면서 사는 건데 이런 오해는 그냥 감사하고 맞아요. 이런 오해는 너무 쿨한 척하지 말고 맞아. 이상하지 하면서 사는 거 너무 현명한 판단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되게 해석을 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챕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뭐 혹시 질문이 네, 있으세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예. 이승윤 씨가 이번 책에서도 인기네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힘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내 기준과 선택에 따라서 고르고 꾸준히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게 참 좋았거든요. 좋으시군요. 무언가를 지금 열렬하게 좋아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전 이게 덕질이라고 해요. 이제 요새는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덕질이 상대가 누가 되었든 처음이다 하는 분 계세요? 그게 한 절반 또는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번에 처음인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덕질을 해보기 전과 후로 인생이 좀 나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이게 저는 이제 게임 덕후라 게임을 하시면 이제 막 탐험하는 식의 게임을 하면 지도가 이렇게 하고 어떤 뭘 깨면 이렇게 확 갑자기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미지의 영역이. 이제 어떤 영역이 내가 총량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을 꽉 채워주는 그게 아니라 그냥 미지의 영역이 하나 열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승윤 씨는 열렬한 덕후인 적 없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덕질에 대한 제일 큰 오해는 내가 덕질해보기 전에도 누가 막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하는데 너 남자친구 있는데 결혼했는데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영역이 아닌 이게 어떤 공간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클라우드 같은 공간에 가깝달까? 내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현실이 아니지도 않은 이 가상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여기서 내 행복 그 도파민은 내가 해왔던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행운과 커다란 기쁨으로만 줄 수 있었던 종류의 도파민을 이 가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덕질의 공간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이게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가끔 그런 행복을 얻죠. 하지만 반드시 또 탈이 또 나거든요. 인간관계에는. 그리고 아무튼 뭔가 또 이게 또 마냥 계속 이게 행복할 수는 없어.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무한으로 내가 마음 놓고 행복하게 돼요. 처음 수영을 배워서 물에 뜨는 느낌이라고 저는 그런 느낌이어서 물에 뜰 줄만 아는데 사실은 뭐랄까 왜냐면 저는 마음 놓고 행복한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지금 너무 행복해 보면은 이게 없어졌을 때 우울해지는 게 싫어서 항상 역치를 낮춰놓는 스타일이었는데 덕질은 그냥 공연장에서 특히 나 같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냥 진짜 몸에 힘 다 풀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제어기를 억제기를 다 풀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근데 옆에 사람은 그런 우는 나를 보면서 한심해하지 않고 나도 하면서 휴지를 들고 그게 진짜 놀라운 경험이고 그리고 왜요? 오늘 굉장히 이들을 공감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본능은 원래 뭔가를 같이 싫어할 때 또는 같이 좋아할 때 유대감을 깊이 느낀대요. 근데 같이 싫어하면서 느끼는 유대감도 있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사석에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해보면
약간 좀 사이비 같은 말이면 저는 그 에너지를 믿거든요. 그 부정의 에너지가 뭔가 나를 엄벌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걸 보게 만들어요. 뭔가를 계속 이제 싫어하는 것에 꽂혀 있으면은 거슬리는 것 위주의 그 돋보기를 계속 발달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TV 요새 그런 게 많고 재미도 솔직히 있어요. 뭔가를 싫어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종류의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에 막 열광하게 되면은 모든 게 세상에 저는 안쓰러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요. 저는 안쓰러움이 사랑의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애틋해 보이고, 저 사람도 또 누군가 행복하는 걸 보면은 내가 저런 얼굴을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내가 헤아려지고, 예전에는 저 사람 지금 행복하지만 저게 진짜 행복하겠어? 막 이렇게 막 심술 모드도 많이 나왔다면 사람이 좀 많이 달라져요. 네. 이거 안 해보셨죠? 그냥 멋있다는 사람이나 있었지. 가서 막 그냥 보다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근데 좀 저한테 뭔가를 열렬히 좋아한다는 건 이게 덕질일 수도 있고 취미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운동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골프를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낚시를 너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내 현실에 당장의 이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먹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만의 가능한 공간인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소스를 얻고 있다는 걸 이번 생을 살면서 내가 이걸 안 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기는 해서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축복받을 삶이고, 그리고 근데 좀 운이 따르긴 해요. 누구한테 막 꽂히느냐. 왜냐면 우리가 다 무슨 무술가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속인이 아닌데, 내가 왜 많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 근데 만약에 우리는 또 되게 수면 씨는 그럴 일 없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전에 전직 덕질에서 그런 매상이 있으셨던 분들도 절대 본인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게 좋아하는 마음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기질 자체도 저는 어떤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용필 선생님 덕후들은 진짜 어떤 천원이죠. 지금까지도 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내 가수가 오래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게 또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을 천원을 내림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승희 씨는. 사회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다른 분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긴마디인데요, 한마디에다가. 승희 씨가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될 텐데. 네네. 나가가 좀 해봐야겠어. 예. 최근에 책 읽을 시간 진짜 없었을 테지만, 네. 그래도 읽는 종류가 뭐였어요? 에세이류, 소설류, 만화? 어떤 종류? 일본, 한국? 일본 만화. 제일 최고로 꼽는 거 뭐예요? 최고로 꼽는 거야? 최고? 덕후다. 저는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도 따라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미학은 뭐예요? 한 줄로 정의 가능해요? 한 줄로 정리를 할 거면은 만화책을 안 읽죠. 대서사죠. 그쵸. 진격의 거인을 보통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거의 1화로 꼽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잘 못 보는 게 책이어야 돼. 시선을 제가 주체하고 싶어요. 컨트롤 프릭이시군요. 약간 강박. 이렇게 만화책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극장하는 거 싫어요 혹시? 극장하는 것도 약간 우리 약간 그거 있는 거예요. 컨트롤 그거
그런가? 네. 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팬덤이랑도 약간 기싸움하는 분이 많나요? 제가 전혀 근데 되게 어떤 분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막 동물의 웃음소리가 좀 들리는 건 기라는 것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저는 싸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 주고받아. 기를 주고받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극장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 내가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뭐가 막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막 영화나 이런 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나의 편수인 만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애니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거 없어요? 그 책 말고 좀 컨텐츠. 재미이어도 좋고 뭐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짤. 저 요즘에 그 최근에 100만 번상 고양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오, 동화예요? 네네. 그냥 100만 번을 살아서 100만 번의 어떤 종류의 죽음을 봐도 무탈했던 고양이가 어떤 하나의 죽음에 얼마나 이입하는가 그런 오,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 아, 대성공하겠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편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대본 받았는데 어느 중요한 주문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있네요. 판타지아를. 이게 중요한 질문이군요. 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제 끝에 예. 판타지아 레코드에 관한 두 편의 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김인환 아카데미 음악 취향을 만들어준 어린 시절 추억의 레코드 가게라고 하는데 판타지아 레코드가 작가님에게 어떤 기억을 남았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저랑 또래형은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 위주로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한영 아파트, 강남구 한영 아파트 쪽에 사셨나? 맥도날드 있는 그쪽 사셨던 분 계신가요? 판타지아 레코드 아니까 한 번도 판타지아 레코드를 아시는 분? 아니 좀 어리시다.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워가지고. 거기가 진짜 얼마나 작냐면 가게가 저기 한 맥주가 잘리고 소멸시간 있는 정도? 그 정도 공간이에요. 지금은 맥도날드조차 없어졌죠.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 골목에 있는 레코드 가게였고 저희 집에서 길 건너면은 있는 데였는데 김창완 아저씨 닮은 분이 사장님이었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뭐 연배 저랑 비슷한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그거를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승윤 씨 아세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음악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음악이 많이 좋으면 물론 뭐 덜 좋아하면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 나 이제 저거 살래 하고 사는 건데 저는 약간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집벽이 생긴 거죠. 근데 약간 이 음악이 어떨지 모르는데도 사요. 자켓만 보고. 저도 그렇게 진짜요? CD. 네, 모르고서 샀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또 국자는 다 저도 막바지. 막바지예요? 어디 있어요? 전환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제가 가보겠다. 네네,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김이 못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좀 더 살았으니까 네네.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뭐 커피 주는 거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랬던 시절인데 이 판타지아 레코드에서 내가 자꾸 이제 음반을 조그만 초등학교 저학년 2, 3학년 때인데 살아오는 걸 보고 내가 가끔은 그 일본 뮤지션 중에 뭐 누구를 얘기하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근데 보다가 얘가 음악을 좋아하는 꼬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좋아했던 내가 곡을 좋아했던 거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봐요. 막 이런 식으로 다시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추천해 주셨던 뮤지션이 이제 뭐 박학기가 있었고 또 누구 있었더라? 그 막 정원영 씨가 참여했었던 어떤 영화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프린스 거기서 알게 되시고 음악의 영역을 점점 나한테 이제 소믈리에에서 물론 사장님이 추천해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 그때부터 음악에 취향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줄기가. 그 내가 이제 윤상을 그때 한 그 이제 초등학교 말기쯤에 발견을 해서 말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고학년 때 가서 발견을 했더니 그때 이제 폭풍처럼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셨었고 그래서 그 사장님 알 수 없이도 저도 이제 너무 또 말을 많이 걸면은 또 무서워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적당한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에피소드가 여기도 썼겠지만 봄테이프에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가 쫙 있어서 이건 뭐냐니까 어떤 미친놈이 있어. 그래서 자기 음반을 여기서 팔겠다고 그 이제 김현철 선배님이었어요. 그 같은 동네 사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게에 그거를 불법 유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 동네 가게에다가 김현철 선배님이 그 녹음해서 다 깔았는데 다 완판을 하셨었다고.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네, 근데 좀 취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무수한 실패가 있던 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돈이 많이 막 쓰였고 실패가 많아서 요즘은 조금 듣다가 20초씩만 깔짝깔짝 들으면서 고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발굴해내는 시대였다 보니까 내 취향의 세계가 그 덕분에 엄청 견고하게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굉장히 어린 분들한테는 좀 그거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덕질을 하면 차라리 딱 그 중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의식을 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진영이 너무 친절하게 되어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기면 실패도 없어지잖아요. 실패 없이 경고한 건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판타지아 레코드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공간이 있고 김현철 선배님도 TV는 사랑하실 건가? 거기에서 출연 요청 왔을 때 저도 그 출연 요청 저는 그 사장님 말고 찾고 싶은 사람 없다 했는데 똑같은 분이 김현철 선배님 찾았대요. 너무 찾고 싶은 분. 지금쯤이면 근데 뭐 할아버지도 훌쩍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성현 씨. 공간. 내 취향의 어떤 집성, 뭔가 그 집대성을 좀 또 공간 혹은 시기, 아니면 누군가. 저는 저희 첫째 형의 반. 이거 막. 거기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었고, 제가 좋아하게 된 가수들의 CD, 콜트 기타, 워시던 일렉 기타, 원래 치고 그랬는데, 그 방이 저한테 그런 게 사람이 그게 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게 있어서 어릴 때 이게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얘는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나 몰두하지 하면은 되게 좋은 징조라고 저는 보는데 대체로는 그런 거를 좀 방치해두는 게 부모로서는 잘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셔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을 하셔야 돼서 제가 7분 안에 이제 이 대화를 끝내야 되는 게 말이죠. 아니요, 지금부터 받아도 돼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아요? 네,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승현 씨. 그래요? 그리고 받으세요. 미리 있던 질문을 받나요? 아니면은 왜냐면 원래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승윤 씨가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승윤이었고 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지금 한 분한테라도 얼굴을 더 알려야 되니. 근데 끝까지 같이 있어 다오. 네.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승윤 씨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약속 주셔야 돼요. 저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어제 받기로는 일단 질의응답 질문을 저희한테 지금 손 들고 받아주실 게 아니면 사전 질문도 근데
그러니까 질문은 저한테 온 거일까 일단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알면 네. 되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아니, 인사는 나중에 같이 해야죠. 저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말 시킬 수도 있어요. 가장 편하게 쓴 부분과 가장 고통스럽게 채워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받았었는데 책 혹시 다 당연히 보셨겠죠? 네.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봉섬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사진이 있고 여러분 리액션 너무 좋네요.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꼭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반려 친구와 함께하는 뭔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꼭지를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도 근데 계속 이 책을 쓰는 내내는 또 워낙 노령묘다 보니까 한 2주일에 한 번은 병원을 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딱 이거를 마무리 다 하고 이제 봉삼이가 무지개를 탄 거고, 너무 이제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봉삼이의 이야기를 나는 이 책에 넣어야겠다. 박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지금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SNS 이런 데도 한동안은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쓰려고 하면 진짜 왜 이게 정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진짜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좀 듣는 게 그게 참 신비롭잖아요. 고통을 육체적으로 때려 맞았을 때랑 가슴이 아플 때랑 뇌에서 느끼는 건 같은 부위에서 느낀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면은 계속 누가 나를 쥐어 때리는 느낌이 나요. 또 하나 그래도 이거 만화이니까 이제 빨리 써야겠다 하고 진짜 거의 흐린 눈을 하고 오타가 나거나 말거나 그냥 막 썼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걸 다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산만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도 정리가 안 되고, 보통 저 쓰면 정리가 되는데, 그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대충 막 이런 식으로 쓰고, 거의, 그냥 책갈피처럼 툭 들어가 있는 거라 좀 따로 놓을 거예요, 아마, 책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드시 좀 넣었어야 되는 꼭지이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책에 봉삼이가 담겨 있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시 한번 들춰계실 때, 봉삼이 사진만 유일하게 실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남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참고로, 저는 그 페이지 검수를 안 해서, 남편이 왜 자기 겨드랑이 털고 있다고 네. 지금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검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자기 최고를 이렇게 자기의 허락 없이 이렇게 뭐 그래도 풍성하고 좋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은 봉삼이 한 번씩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고통스러웠지만 저에게 가장 또 의미 있는 페이지이고요. 혹시 반려묘, 반려견, 각종 반려 무엇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크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승유 씨는 반려 친구 없죠? 포유류나 사충류 쪽으로. 저는 제가 임보하고 있다가 부모님 댁에 보낸 강아지. 진짜 강아지? 언제예요? 언제? 그게 2023년. 23. 네. 앞으로도 생각은 크게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하는구나. 어쩌다 마음이 쓰였을 때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키워야겠다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맞아요. 고양이는 할만한데. 고양이 키우는 있으면 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혹시 질의응답은 그냥 사전 질문 저희가 받았던 거를 이렇게 질문 진행하면 될까요? 여기 아무도
현장에서 받을까요? 예. 저기 계셨군요. 아, 제가 아까 편집자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거 다 듣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이나님 평상시 가끔 어쩌다 배웠는데 참 따스한 분이고 그게 긍정적이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나는 여행을 싫어한다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았던 여행은 돌아왔을 때 일상이 좀 이렇게 버겁게 느껴져서 그래서 싫어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나님께 평상시 느끼는 건 되게 긍정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 글에서만큼은 유리한 해석이 아니라 나 이래서 이 여행을 싫어라는 그런 걸로 느껴졌는데 평상시 본인의 그 어떤 성격이 진짜 나는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거 이렇게 라디오 사연 많이 듣다 보니 나의 어떤 그 가치관이 이렇게 긍정적인가 소상모의 그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복을 느낀 거로 나는 바뀐 것 같아.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행에 대한 것은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기질이 좀 영역동물스러운 게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라는 거 되게 원래 신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제 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자면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가서 자라 그러면 막상 밤되면 막 온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고 물론 근데 누구와 가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제 뭐 엄마랑 다니고 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슬프고 없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데 다녀오는 길이 항상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상실감이 너무 크고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쭉 어떤 이 책부터도 일상주의 뭐 그리고 쳇바퀴가 돌아가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게 기복 없이 쭉 가던 게 너무 좋아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 되게 좀 좋으면서 동시에 좀 겁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후에는 어쨌든 다운이니까. 근데 그 낙하의 그 느낌이 항상 싫으니까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유지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약간 변수가 생기는 일을 안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공간에 좀 제약을 좀 있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긍정적이었나 하면은 어떤 면은 그렇고 어떤 면은 지극히 안 그래서 어쩌면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계속 좀 가스라이팅 하듯이 세뇌시킨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잘 잊기는 해요. 저는 망각에 어떤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 아주 오래 가지는 않고 빨리빨리 잊고요. 그리고 이게 부흥 떴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느끼는 거에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분을 빨리 이렇게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편이라 잘 즐기지는 못하지만 기복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기로 이게 상중하로 나와 쪽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여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없애고 다녀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덕질하면서 국내 여행 해본 분들 많을걸요? 맞죠? 네,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데이브레이크 덕질하면서 생전 안 타봤던 KTX 타고 울산 가고 단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고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덕질 얘기할 때 요 얘기 못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세워놨었던 많은 바운더리를 또 다 깨부셔주는 것 또한 덕질이었어요. 여기 또 겸사겸사 여기 울산 와보면 되게 좋다 막 이러기도 하고 특히 저는 아예 그냥 항상 정해진 대로만 살았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라디오하면서 변한 부분은 또 많고 조금 더 들뜨지 않게 해주는 매체가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는 저를.
좋은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나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영찬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천천히 꺼내셔도 돼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잘 아는 부엉이라. 네. 추억이라는 추억의 편곡 이 파트 네. 좋았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사연을 썼는데 아무 노래 할 때 이제 제가 OST 특집으로 제가 대전범님과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부분이 특히 사극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대전범도 정도전을 좋아하시고 저도 맞아요. 그걸 좋아해서 대본적으로도 보고 들어봤는데 저는 좀 칼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좋아해서 그때 이제 효신이랑 가수를 모를 때도 그 장면에 삽입된 곡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와서 그걸 신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스터 션샤인? 정도전? 저는 대조영을 좋아했어요. 대조연. 한국에 정도전도 좋아합니다. 예. 어쨌든 그것에 실린 곡이 가사는 없는 음악조차도 되게 좀 마음속에 좀 와닿는 그런 영상으로 남는 음악으로 같이 이제 남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음악이 이제 같이 취향을 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추억 편곡. 네. 최고의 편곡이. 그렇죠. 최고의 편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라디오에서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북콘서트 할 때마다 멀리까지 와주시는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도 자주 해주시고요. 추억이 최고의 편곡이라는 얘기는 언제 생각했던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 노래들이 리메이크가 됐을 때 그 노래를 원곡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는 편곡된 버전을 쉽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 편곡된 버전이 언제 느꼈냐면 제가 슈가맨을 했을 때 느낀 게 대부분 한 70% 이상 원곡보다 만듦새로서 테크니컬리는 이 재편곡된 버전들이 훨씬 좋았어요. 퀄리티는. 그러나 이게 더 좋다는 소리 거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해당 팬덤들한테 말고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좋다라는 게 특히 시간에 의해서 익혀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 사운드가 어떻고, 여기서 무슨 베이스가 여기서 라인을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시절에 그걸 딱 들었을 때, 약간의 그 투박한 리듬 소리마저도, 내가 좋아했던 그 정서에 포함되는 거라, 음악이라는 게 참, 발효가 되기도 하는구나, 생물이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 게 제가 분명히 싫어했던 쪽에 가까운 음악인데 한 20년이 지나서 무대 가끔 20년 만에 컴백한 무대하고 이런 너무 좋은 거야. 이 노래 이렇게 좋았나? 옛날에 나 그거 왜 싫어했지? 하면서 새롭게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시절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에 버무려져가지고 영화는 그런 식으로 우리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내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날이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차였던 날 어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알달스틴이라는 곡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노래 들으면 계속 체이는 기분이에요. 너무 많이 체이고 있어요. 그 카페 라리에서
자기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시간을 담는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에 영원 타임캡슐이 돼서 이제 영원히 저장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심지어는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너 가수 한번 저처럼 영원히 인생에 있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전향력이 높고, 그게 저는 음악을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게, 그 어떤 문화 콘텐츠도 이렇게 사람의 시간에 강력하게 들러붙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몇 마디 좀 같이. 동의합니다. 그 사극, 혹시 사극 좋아하세요? 너무 단답한 금지. 사극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극이 허준. 근데 그 드라마 자체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아요. 제가 긴 호흡을 잘 못 보는 드라마. 그래요? 저기 안 그런 거 도파민 추구영화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네. 저는 영화 정도 길이가 좋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화를 기다리지 못해요. 완결이 나요. 완결 나는 거 나도 마찬가지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 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같죠? 어디선가 성인들이세요? 지금 생각나는 건 멜로와 재즈 이런. 아 진짜? 사극 쪽은 약간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세요? 말랑말랑한데 좀 웃기고. 웃긴 거. 저는 의외로 서정성보다 서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극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음악 들으면은 심장이 반응하실 수 있거든요. 노래만 하시고 드라마. 명곡이죠. 하얀 벽탑 제가 진짜 10번을 진짜 제 장과장을 대성하면서 가사도 많이 쓰고, 근데 많이들 가슴이 좀 뛰죠? 네. 그러니까 OST도 보면은 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OST들 들으면은 가슴이 이상해. 유난히 더 뛰는 게 있어요. OST 앞으로 더 많이 OST 좀 많이 해봐봐요, 진짜. OST. 드라마 저 봤네요. 그의 우리는 봤네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깜짝 놀랄 뻔했어요. 뭐 아비아시나 관계자라도? 네, 화들짝. 네. 그렇군요. 네. OST를 부르면은, 나는 내 가수가 OST를 부르면 좋은 게 뭐냐면, 내 가수랑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기 싱어송라이터일수록 더 그런 게, 자기가 은근 싱어송라이터는 자기가 가는 길로 자꾸 멜로디랑 가사가 나오잖아요. 리듬도 그렇고. 근데 OST를 부르면 근데 본인 곡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안 했어요. 본인 곡이 아닌 거를 부를 때 그 맛이 있어. 맞아요, 재밌어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좋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게 있고, 다양한 장르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같이 한번 하는 거니까 승윤 씨 정도면 이제 좀 그래도 이것도 좀 해주고.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네, OST 그래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 관한 질문은 무수히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 번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한테 궁금하시다잖아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왜냐면 뭐야, 이승윤이 누군데 이승윤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이럴 때 은근히 티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게, 이 출판사에서 이승윤 너무 좋아해요. 출판계에서. 그건 무슨 뜻이냐? 이승윤 씨 팬분들이 책
소구력이 높나? 아닌데? 무슨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인 그 영역이 좀 겹치어서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진짜 이제 출판계에서는 나름의 그걸 카운팅을 하니까 누구 팬덤에서 이 도서 그 소구률도 높다라는 거에서 그리고 저랑 연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승윤이 보면 가사가 좀 이렇게 책처럼 써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가사가 인말로서가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승윤 씨 가사는 특히 락 장르인데 이렇게 읽는 글을 소리화시키는 가수가 외국에는 콜드플레이가 있긴 해요. 지금 나보다 한참 어리지. 콜드플레이가 좀 은근히 가사가 문어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에너지로 발산을 해서 문어처럼 안 들리지. 그래서 콜드플레이 가사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많이 좀 이렇게 보거든요. 되게 시 같아요. 들으면 그냥 막 와갖고. 반면 소신바람만 하자면 오아시스는 가사로만 보면은 솔직히 승윤 씨도 소신바람 할 만한 가사 좀 많이 있잖아요. 오아시스는. 그래요? 진짜 선배라고 또 선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되게 그냥 막 에너지 위주로 쓰는. 그러니까 문어처럼 거리가 먼. 그래서 승윤 씨랑 책 얘기를 하면 승윤 씨는 그러니까 좀 뚝딱거릴 거라고는 알았지만 말이 되게 될 것 같았고 저는 승윤 씨는 항상 바쁠 때 와서 좀 피곤하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승윤 씨랑 얘기하는 시간을 일로 가지면 되게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알차고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느낀 분들도 굉장히 좀 양지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책 얘기를 하고 싶은 뮤지션 2명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승윤, 이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와주셔서 여러분 꼭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쏙 드신 모양이에요. 이분들 이제 다음에 승윤 씨 콘서트 다 가게 생겼어요. 내가 영어를 아직 제대로 할 줄 아나? 네. 자, 그러면은 시간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마무리해볼까? 2개 더 가나요? 2개 더 가져가는데 저는 이거 고르는 거 못하기 때문에 용감 비슷하니까 용원 분들께서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시지? 예. 저는 사실 그 책에서 아직 제가 완전히 어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뺑뺑이 같이 돌다가 거기서 이제 잠깐 나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에 너무 공감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범생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순간 제 삶이 3인칭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뺑뺑뺑 돌고 있지? 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맞듯이 한번 깨닫고 한번 쉬었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약간 쉬고 있는 순간인데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지가 좀 용기가 안 나고 막막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시기를 이제 작가님도 같이 젊을 때나 이전에 한번 지나오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지나오셨고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 내용을 적어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하시나요? 오케이. 왜 운전을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운전 배울 때 저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타는 게 말이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저기 어떻게 들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한번 근데 지금도 가끔 들어갈 때 살짝 긴장감이 올라오기는 하죠. 이 속도도
근데 딱 타고 나면은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이 제가 얘기한 그 뺑뺑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줄넘기 여럿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그냥 내가 당연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한 발짝 나와서 보면 내가 저런 걸 하고 있었구나. 나 되게 대단한 거 하고 있었나 본데? 싶기도 하고 근데 저거 다시 어떻게 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그냥 단 한 번의 용기, 몇 번의 결심, 뭐 이런 거 몇 번으로 그냥 싱거우리만큼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세 피곤에 젖어져서 진짜 주말이 없는데 이게 나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 콘서트 언제가? 이런 살이 오니까 걱정 마시고 다만 그 뺑뺑이에서 내린 저는 이제 스스로 거기서 내려서 잠시 점검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생을 이루는 거지. 보통은 거기서 나가 떨어져서 내가 그제서야 내 삶을 비로소 이제 재산의 문제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존감이 일단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내 선택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가 떨어져 있어. 그러고 있다가 보면은 물론 그 시간은 또 유의미는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은근히 저는 생각보다 우리의 인간의 뇌 자체는 생각보다 정교하고 하지만 심플하게 만들어진 걸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살다 보면 기계화돼서 그냥 간성화돼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훅 하고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점점 우리의 뇌는 기억을 압축한대요. 이렇게. 왜냐면은 계속 똑같이 돌아가면은 그게 일일이 저장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승윤 씨도 일상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는 저장이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매일매일 뭐가 있다 보면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일하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돈하고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그게 뭐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는 건 전 싫어요. 그거 못했을 때 우울해질까봐 대충 소음이 조금은 덜 있는 곳에서 대충 내가 원하는 곳은 창문이 있는 집에서 대충 고양이는 2-3마리는 있었으면 좋겠어. 고양이 2-3마리를 키울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상징하는 여러 다른 여유로움이 있죠. 그런 풍경을 정해놓으면 나머지 현실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나의 강아지면 건강함도 있겠고 지금 그거를 좀 그림처럼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내가 그 풍경을 속에서 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책바퀴로 들어가고 싶어지거든요. 있었던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걸 불려내실 거고 다음 타이밍에도 이왕이면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잠깐 내려서 또 여행하듯이 휴식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가요? 앞으로 마무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당첨 문자를 받자마자 진주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파가에 대해서 조금 예상은 되지만 좀 되게 따뜻한 그림이고 다 정류장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사파를 넣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 오늘 이승윤 씨가 노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승윤 씨 노래하는 줄 알았구나. 네, 북토크와 노래가 같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난독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다리셨을 그거 어디에도 그런 느낌이 적혀있지 않아요. 초면에 왜 네. 나갔어요? 아무튼. 네, 책 이야기와 노래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승윤 씨가 온 이유가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라도 노래를 한마디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진부한 진행이지만 이 정도 되면은 한 소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한 소절, 그 이상 가면은 좀 우리도 곤란할 것 같아. 진주에서 오신 난독증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나려다 마음을 어지럽혔나봐 대충 이불로 덮어놓고 방문을 가닥서 감사합니다. 노래가 예전에 없었던 추가돼서 이거는 방금 전에 그 부분이 이제 유료가 돼요. 나가실 때 안내해 주실 때 현금 지불 하실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네, 갑자기 이렇게 한 소절 부탁하는 진행 저 제일 싫어하는데 난독증이 있으시면서 안타까우시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죠? 초면에 또 수유 씨가 너무 뭐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진단. 제가 진단 난독증이 맞고 잘 치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파에 사파 얘기해서 이거 지었죠? 예. 사파는 여러 일러스트 중에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정류장들을 또 막 봤다고 나는 이 정류장을 택해서 이 테마로 그림을 그린 이 화가의 시선? 화가라 하면 무릇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내가 화가가 아니니까 화가 뭐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느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을 우리 주변에 있고 누군가 머무르고 또 떠나고 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서 무엇을 담으면서 살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사하게 오늘도 한 페이지 남겨주시겠죠.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인사드리고 확실히 또 눈도장 찍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북돋아서 노래도 하고 대성하게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기 미래에 내가 사무치게 이 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오늘 하루하루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은 좋지 않겠는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오늘 언젠가 그 순간 내가 이 책이 나왔을 때 북토크를 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고 뿌듯해할 거고 분명히 그리고 그리워할 거고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영광이었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경청을 해주시는 그 눈빛들 이거를 받는 기분은 꽤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멀리에서도 여기까지 다들 와주신 분들 많다는 거 제가 진짜 잘 알거든요. 빛의 속도로 다들 와주셨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바쁜 일정 와중에 함께 해주신 이승윤 씨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내어주시고 저는 김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